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에요. 저번에 1강부터 5강까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는 부동산 3법 주요 개정 백문백답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김주성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어떠한 세목을 해주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할 건데, 예. 종합부동산세는 그 6월 1일 기준으로 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그런 세금입니다. 보통 종부세 하면은 주택이 생각나는데 네. 주택 이외에는 뭐 종부세 안 되나요? 내긴 하는데 뭐 상가 같은 경우에도 예. 아주 드물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예.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주택에 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실제로 주택에 대해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 하면 주택이 떠오르는군요. 네. 자, 백문백답 6강 이어나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갑니다. 주요 내용 읽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종부세 주요 개정 내용 내년 2021년 귀속분부터 개인의 주택분도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도 인상하는데 딱 보니까 지금 현행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초과까지 94억 초과? 와, 부럽네요. 0.5에서 2.7%인데 뭐 소폭 올랐습니다. 개정된 게 0.6에서 3%. 법인 같은 경우는 그냥 엄청 올라왔네요. 3%. 3%. 2주택 이하가. 3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3주택부터는 개인도 페널티가 있네요. 0.6에서 1.1면 거의 2배. 3.2에서 6%에도 거의 2배. 아이고야, 법인은 6%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최고 소유를 적용합니다. 야, 근데 이제 개인보다도 물론 3주택이긴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법인에 대한 이런 페널티를 왜 이렇게 과도하게 주는 걸까요? 취지가?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부동산 매매 법인을 만들어서 예. 그 기본 공제 6억 받는 거를 이용해 갖고 종부세를 많이 회피를 했었는데 예, 절세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6억 공제해 준 것도 폐지를 하고 세율도 이제 최고 세율을 구하는 적용했습니다. 밑에 보면 세부담 상한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개인하고 법인이 있어요. 법인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 폐지해버리고 개인은 조정대상 지역이나 2주택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 올렸다. 개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쳐요. 뭐 일반 1주택, 2주택, 뭐 2, 3주택 좋아. 이건 좋은데 법인이 폐지됐으면은 어떠한 역풍을 맞아요? 세부담 상한이 폐지가 되면?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낸 세금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해 세금 많이 내는 걸 방지해주는 그 안전 장치가 있었는데 이게 세부담 상한이다. 그게 이제 폐지가 돼갖고 이제 법인은 이제 더 많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락 장치가 없어지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내는 거네요. 네, 맥스 리미트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럼 이제 법인으로 주택 사는 게 쉽지 않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자, 또 내용이 있네요. 문제 풀기 전에.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내년 2021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6억 원 폐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법인이 신규 등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이건 올해 6월 18일이니까 지금 11월이니까 넘었네요. 신청분부터. 자, 궁금한 게 법인 보유주택 6억 원 폐지 이건 뭔가요? 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산식을 보면 이제 기본 공제로 이렇게 6억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폐지함으로써 이제 법인이 소형주택 기준시가 1억짜리를 취득을 하더라도 종부세를 무조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개인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 되버렸어요. 야, 공제액 6억 원 폐지는 엄청난 인센티브인데 이걸 폐지해버리네. 밑에 볼게요.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아니니까 세액공제를 오히려 확대해주네요. 야, 이건 좋은 거네. 내년부터 고령자, 이렇게 밑에 고령자분은 10%씩 더 인상됐습니다. 인상해주고 세액공제를 장기보유공제도 그건 현행 유지인데 공제 한도가 여기 고령자 공제가 10%씩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제 한도가 토탈 10%가 넘어간다. 두 개 합쳐서 그렇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예전에 70% 한도였는데 지금 10% 인상된 80% 한도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따라 설명을 잘해주시는 건지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네. 야, 세무사님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그냥 이해를 시키고. 자, 그럼 1번 문제 풀어볼까요? 네.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뭔가라는 건 좀 이따 좀 알려주세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9월 1일
주택 1호가 한 채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해제되면 일반 세율을 언제부터 적용받나요? 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여기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는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분은 9월 1일 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으므로 예. 6월 1일 기준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예. 그 다음 년 21년도부터는 그 일반 2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일반 세율 적용받습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때 갖고 있었으니까 예, 당연한 거네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1번 문제는 쉬웠어요. 제가 이해했으면 3주택을 보유한 상태 모두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모두 여기서 1호 한 채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세 채 중에 한 채를 그 중에 합산 배제를 적용받은 후 한 채를 합산 배제 적용받는 경우 적용 세율은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예, 3주택자인데 그 중에 그렇죠.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아버리면 그 종부세 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이기 때문에 예.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합산 배제 받는 건 주택수 포함 안 되니까 2주택에 대한 일반 세율만 받는다. 네, 맞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3번, 부부가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데 공동 부부 명인가 봐요. 네. 각각 50%씩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 밑에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림을 보시면 보고 있습니다. A 주택하고 B 주택을 그 반반씩 n분의 1씩 이렇게 갖고 있어도 이제 예. 종부세 할 때는 그 인별로 예. 소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 채로 보기 때문에 예. 남편도 A 주택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오호, 또 B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고 그래서 2주택씩 그럼 예를 들어서 남편이 0.6%고 이게 0.1%야. 그래도 한 채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와. 그럼 뭐 원래는 두 채인데 네 채가 되네요? 그렇게 돼요. 왜냐면 그 종부세는 남편 두 예. 채, 아내 네. 두 채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택수 판정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 두 분 다 부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또 중과를 또 뭐 당하게 됩니다. 아, 남편 두 채, 네, 아내 두 채. 맞습니다. 허허, 참. 그렇습니다. 자, 4번 문제. 법인은 주택을 6억 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6억 원 이하 네. 종부세가 과세되나요? 진짜 저도 궁금했는데. 아까 예. 제가 그 설명했었는데 예. 공제액 6억 폐지. 됐기 때문에 예. 소형 주택을 갖고 있다고 있어도 예, 과세가 됩니다. 예. 아하. 그 밑에 있는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야, 6억 원이 상당히 중요했네. 네. 그것 때문에 법인을 차렸는데. 에헤이, 배려버렸어. 자, 5번 문제 볼게요. 2021년 내년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향이 적용되는지 이거는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부담 상한이랑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를 막기 위한 장치. 아까 말씀하셨죠. 예. 밑에 좀 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밑에가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그 산식인데 이 공시 그거구나. 가격을 기준으로 예. 기본 공제 한 6억 정도 해줍니다. 6억을 예, 뺀다. 예, 1세대 1주택 때면 9억을 빼주는데 오. 예, 기본적으로 6억을 빼주는데 빼주고. 그 빼준 값에다가 그게 과세 표준이 되고 예. 아니 그 6억 빼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좀 완충 장치를 곱해줍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20년에는 90%를 곱해주는데 예. 이게 매년 5%씩 이게 인상이 돼갖고 22년도에는 100%가 100%가 됩니다.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과표라고 과표, 생각해요. 과세 표준. 세율을 곱하기 전에 예. 그다음에 세율을 곱하면 이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먼저 과세를 하고 구청에서 예, 하죠. 그다음에 요걸 하죠. 백업해 주는 게 종부세인데 예. 그 6월 1일 기준으로 뭐 기과세된 그 재산세액을 빼주겠지. 차감을 해줍니다. 예. 이중과세되면 안 돼. 예, 맞습니다. 오바되는 것만. 그렇습니다. 아. 그 재산세액을 빼주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면 이제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해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 있는데 이게 있었죠. 뭐냐면 이제 밑에 제가 주의를 달아놨는데 예. 당해년도에 재산세랑 종부세 그 내는 세금하고 직전 연도에 예. 그 낸 세금이 있는데 당해와 직전. 예, 세부담 상한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1.5배인데 1.5배. 뭐 조정대상 지역이라든가 2주택자, 3주택자 3배. 예, 3배가 됩니다. 그래서 2배가 오는 예, 거네요. 그렇죠. 예. 풀어볼까요, 예. 그러면? 자, 5번 내년 주택분 종합부동산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향이 적용되는지 내년. 자, 한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1년도부터는 빨간색 그 밑에 예. 보면 이제 21년도부터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세부담 상한이 적용이 안 됩니다. 법인은 안 된다고 예, 그랬죠. 그렇죠. 밑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요 세부담 상한 초과액 주일이 예. 달려 있는 예. 거기서 빼주는 게 없어진다고 아예 생각하면 없어진다. 예,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야, 법인은 이제 폭탄이네요. 예,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2021년 토지분 종부세부터 계산 시에도 세부담 상향이 미적용되는지 2021년부터 토지분. 주택분이 아니고 토지분입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네. 너무 컬러풀해요. 좋아요. 이게 제가 종합 합산 토지가 있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종합 합산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토지가 별도 합산 토지가 있죠. 한마디로 그 종합 합산 토지는 사업용으로 쓰지 않았을 때 아하, 대부분 종합 합산 비사업용. 토지가 되고 예. 예, 별도 합산 토지는 이제 사업용으로 썼을 때 그때 사업용으로 쓰면 80억이나 빼주네요. 예, 기본 공제가 80억 정도 됩니다. 얘는 5억인데 예, 너무 5억 차이 밖에 난다.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예. 쓰라는 얘기죠. 보면 이 세부담 상한은 주택일 때 미적용되는 거고 토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상한이 적용이 됩니다. 남아있다. 그 밑에 보시면 세부담 예. 상한 초과액이 있는데 예. 1.5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토지일 때는 혜택을 주는 거고 세부담 상한이 있어서 아직은 주택일 살아있다. 때만 이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의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토지분이라는 걸 확인해야 네,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밑에는 뭐 참고하시면 되고. 네. 자, 첫 번째 시간 종부세. 어떻게 보면은 법인에 대한 페널티에 대해서 페널티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를 좀 진행해 주실 다음 거죠? 편에 좀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 좀 깊이 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